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 11강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들만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예,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29%의 소규모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0% 구매자 이상, B2B 구매자의 90% 이상이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기존의 모델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입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감소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좀 더 변화가 되었던 내용들이고요. 영업활동 부분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전시회,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 뭐 줌이라든지 웹엑스 같은 경우를 사용한 실시간 라이브 채팅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사 소개 비디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제품 동영상 같은 경우도 많은 영업활동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맨 처음에 알아봤듯이 B2B 시장 같은 경우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B2C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또 생필품을 사는 경우에 이용을 하고 있지만, B2B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게 되질 않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시장 규모를 작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B2B의 규모가 6배 이상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B2B 자체도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거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3개년간의 알리바바닷컴 성과인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액티브 바이어의 숫자는 84%가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구매자의 숫자는 125%가 증가한 내용들. 전체적인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에 있어서는 GMV의 약자가 이제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죠. 160%가 증가해서 2026년에 이제 2019년 대비해서 160% 증가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은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가 아니라 유럽 및 미국 선진 바이어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의 무역은 중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알리바바닷컴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및 미국 바이어가 많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38%에서 42%, 46%까지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개요를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B2B 플랫폼이고요. 공급업체와 그 다음에 바이어를 연결하는 전 세계의 제조업자, 그 다음에 유통업, 도매업자가 바이어를 찾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서 한국에서 아프리카 수출하기, 한국에서 중남미 대륙 수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또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출입이라는 것이 수출 시장 타당성을 검토할 때도 운송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해야 한다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 세계 15만 공급업체가 현재 사용 중이고요. 그 다음에 2천만 명의 활동적 바이어, 그 다음에 34만 건의 인콰이리가 있다 하는 얘기 드렸고요. 36개의 산업군 카테고리에서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B2B 사이트의 경우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기계, 그 다음에 포장재 등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하실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카테고리 설정이라든지 카테고리에 유의해달라 하는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가장 많은 바이어가 활동을 하는 지역은 이제 러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바이어가 가장 많은 인콰이리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아까 살펴보았듯이 많은 바이어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선진국 바이어가 많은, 구매력이 어느 정도 또 있는 사이트다 하는 것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회원 종류입니다. 스탠다드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에서 중요 기능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프로덕트 쇼케이시스, 쇼케이스드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개씩 사용을 가능하고 전시 우선 노출 쿠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RFQ라는 게 그 B2B 사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equest for Quotation, 그래서 견적 제시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출을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에서 인콰이리를 바이어로부터 직접 인콰이리를 받아서 매출을 응대를 하면서 매출로 발전시켜가는 방법, RFQ의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 그 다음에 알리바바 서플라이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RFQ도 계속해서 또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기능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 RFQ 같은 경우는 그 알리바바닷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다품종 소량 구매를 위주로 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RFQ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바이어의 요구 사항들을 통해서 OEM이나 포장재가 바뀌거나 ODM 같은 경우를 또 재고가 있는 상품들을 바로 또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그 해외 시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해주기를 원하는 바이어들이 늘므로 인해서 많은 그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또 보이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활성화가 될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스펜드 비용이 최근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온보딩 서비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온보딩 서비스는 상품 등록 대행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이 좀 높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활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어를 개척하는 B2B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와 국제무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그 주문 관리라든지 상품 노출이라든지 마케팅 프로모션, 그리고 상품 등록 스킬, 또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지만 무역 같은 경우는 틀에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좀 고정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익혀가면은 오히려 무역이 더 빠르게 익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페이지 구성인데, 알리바바닷컴은 프로덕트와 매니팩처러스로 통해서 두 가지 옵션 기능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사진을 입력해서 그 AI 기능을 통해서 또 활용이 가능하다, 검색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능 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꼭 알아들어야 될 기능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수입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여러분들의 상품이 알리바바닷컴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 수출 상품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꼭 알아둬야 되는 기능이 트레이드 어셔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6년도에 마인이 알리바바 그룹을 창업한 마인이 EWTP 인터넷 월드 트레이드 플랫폼에서 이제 알리바바닷컴을 좀 B2C스럽게 또 중국의 서플라이어와 대만 그리고 홍콩의 서플라이어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그 결제를 직접 수취를 하고 좀 그 공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서 개입해서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트레이드 어셔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말로는 거래 안심 보장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편리한 지불 옵션, 뭐 TT 송금이 가능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페이팔로도 또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또 그 애플페이로도 또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안전성을 보장한다 해서 알리바바닷컴의 시스템으로 지불을 보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조정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연장 지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는 30일간 그 클레임의 청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 사항이 맞는다고 인정된다 그러면은 제품의 다시 환수 회수까지도 책임을 진다 해서 백신먼트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어셔런스 기능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 트레이드 어셔런스는 알리바바닷컴의 중국 서플라이어와 대만 서플라이어 그리고 홍콩 서플라이어에 대한 바이어의 구매 정도와 그 다음에 구매 패턴들을 바이어의 구매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 염두에 두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매뉴팩처러 검색입니다. 매뉴팩처러를 봤을 때 트레이드 어시어런스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캐퍼빌리티, 제조업체의 능력, OEM이 가능하냐, R&D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공급업체의 국가가 어디에서 속해 있는가,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어떠한 인증서를, 해외 규격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제조업체명, 그 다음에 유료회원 이용 기간, 최근 6개월간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통한 매출의 건수 및 그 다음에 매출 금액에 대해서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래 평가를 하고 바이어가 공급업체에 대한 거래 평가를 한 내용들, 그리고 검색어 관련 상품 3개, 위쪽에 이제 매뉴팩처러에 놓고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검색 상품 3개가 노출이 된다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뉴팩처러 검색 시 결과 페이지에는 결과 페이지에는 한 페이지당 20개의 업체가 소개된다 하는 부분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회사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알리바바닷컴의 미니 사이트, 그 회사의 제품이 모여져 있고 회사 소개서가 올라가 있는 미니 사이트로 이동을 한다. 한국의 11번가나 그 다음에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의 다른 샵보기 형태가 되는 형태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니 사이트로 이동한다 하는 것도 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그 다음은 내 상품은 판매가 가능한가? 내 상품은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을,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럴 때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리퀘스트 포 쿼테이션,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올리고 그 제품을 지급하는 10개의 공급업체에서 선착순으로 견적을 제시하는 기능인 RFQ 분석을 통해서 바이어의 존재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첫 단계로. 두 번째는 매뉴팩처러를 분석해서 경쟁업체의 트레이드 어셔런스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경쟁업체의 또한 트레이드 어셔런스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업체가 많이 상품을 등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활동 내역으로서 어널러틱스, 알리바바닷컴의 분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유료회원 기능 중에 있는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키워드 어널리시스, 키워드에 대해서는 내가 취급하는 상품의 키워드에 대해서 얼마나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의 숫자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검색 빈도의 변화라든지 내지는 또 변동률들도 체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률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체킹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우선 이제 RFQ 검색을 할 때는 해당 상품명을 넣고, 중요한 것이 알리바바닷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가 복잡하다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것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 기계, 원자재, 그 다음에 포장재까지도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해당 상품, 내가 팔려는 상품에 해당 상품을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RFQ를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해서 또 RFQ를 포스팅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출이 용이한 지역들, 동남아시아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정도 체킹을 해서 또 구매력이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별로 이제 소팅을 해서 좀 분류를 해서 그 RFQ를 검색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퀀터티에 대한 부분도 알리바바닷컴 자체가 B2B 플랫폼이다 보니까 B2B는 물량 거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물량 거래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 수량 넣고 체킹을 해서 또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매니팩처러에서 이제 자세히 좀 보면은 저기서 이제 회사 셴젠 루밍 트래픽 이퀴프먼트 코 Ltd는 이제 회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왕관 마크는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활용한다. 베러파이드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거친 공급업체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8years는 이제 그 8YRS는 알리바바닷컴을 8년간 이용을 했다. 유료 회원을. 그리고 50명 이상의 스태프가 있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회사 부지나 공장 부지를 이용 중이다. 그 다음에 그 US 2만 불은 6개월간 이내에 그 2만 불을 판매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하시고요. 매니팩처러에서 검색어로 검색한 최소 3페이지 내에서 5페이지 공급업체 매출을 체킹을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 그러니까 수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할 때도 저렇게 또 그 검색을 해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면 매니팩처러에 20개 업체가 등재가 되기 때문에 총 따져보시게 된다면은 그 업체 숫자는 정확하게 60개에서 100개 가까운 업체를 좀 검색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시장성 검토를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어널리틱스의 키워드 어널리시스 기능인데요. 자, 앞쪽에는 랭킹은 이제 그 해당 키워드에 대한 그 랭킹이고요. 그 검색이 많이 된 빈도대로 정리된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은 검색어를 넣으시고 또 꼭 이 알리바바닷컴의 어널리틱스 분석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 달 단위로 이용을 해서 좀 데이터의 양을 충분하게 넓혀 놓고 의미 있는 데이터 양을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하시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파생 키워드로 해서 100개가 검색이 된다 말씀드렸고 서치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최근 한 달간 이용된 그 바이오가 검색한 검색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빈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또 확인해 주시고요. 그 옆에 이제 그래프도 있는데 그래프를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그래프를 또 그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하면서 대체 상품이라든지 제품의 수명 주기 같은 경우를 파악하는 경우, 대체 상품의 런칭 시기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해서 증가압률을 나타낸 내용이고요. CTR 같은 경우는 클릭률입니다. 클릭스루 레이트 해가지고 클릭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클릭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구매 의지가 높은가를 또 나타내는 것이 클릭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컴피터티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컴피터티브 인덱스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 그 키워드를 알리바바닷컴에서 사용하는 경쟁업체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체킹하는 것이 컴피터티브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분석을 하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자, 마케팅 3C 분석과 STP 수립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전통적인 마케팅 부분에서의 그 3C 분석이나 그 다음에 STP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안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 마케팅에서도 분명하게 또 집중을 해서 체킹이 돼야 되는 부분이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사 분석, 코퍼레이트 분석이라고 영문으로 표현이 되고요. 경쟁자 분석, 컴피티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컨슈머
라고 표현이 돼서 이제 3C 분석이고요. 자사 분석에 있어서는 자사 기술의 우위 요소, 제품의 특장점, 제품의 차별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경쟁자 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경쟁자, 해외 경쟁자, 경쟁 상품, 대체재 등의 경쟁 상품, 해외 기준, 해외 시장 분석을 통해서 그 경쟁자 분석을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자 분석에서는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상품의 시장 규모, 경쟁 점도, 트레이드 어셔런스 파악, RFQ 등을 통한 소비자 유형 분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타겟 시장을 설정하고 이제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STP를 말씀드렸고요. 세그멘테이션은 분류라는 뜻이고요. 해외 시장 세분화, 해외 고객의 세분화, 그 다음에 시장별 고객의 상황 체크, 그 다음에 시장별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지킹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타겟팅에서는 진출 시장을 결정하고 공략 대상의 고객을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대안 제시를 위한 상품 기획, 공략 고객을 위한 마케팅 방법 수립, 프로모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해가면서 이제 정확한 그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보해가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이다. 그래서 이 인터넷 마케팅에서도 분명하게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전통적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 전략 수립이나 분석에 있어서 활용을 또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 키워드 검색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제품이 이제 계속 많이 예로 사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성들이 이제 그 피부 관리를 위해서 부직포에 피부에 유해한 물질들을 도포해서 이제 얼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저것을 마스크팩이라고 부르지만 유럽에서는 저 내용을 시트 마스크 시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에 있어서는 패션 마스크라고 또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품 검색 걸겨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RFQ의 포스팅 건수 틀리고, 제품 자체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키워드들을 좀 검색을 해서 그 영어를 잘하는 지역과 못하는 지역에서 두루두루 사용이 될 수 있는 검색어들을 좀 사용을 해서 보시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검색이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면 상품 랭킹이 높아지고 커스터머 뷰가 향상된다. 이 이제 뭐 상품 등록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는 단어의 조합이다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리스트 와치 해갖고 손목을 뜻하는 리스트하고 와치 하나가 리스트 하나가 상품이 아니듯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손목시계 해가지고 그 단어 조합 형태로 그 검색을 해야 된다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어 단어의 선호도가 틀리고 사용의 그 유창성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체적인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2B 바이어는 제품의 관련 전문 용어의 사용을 선호하기도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예로 이제 드렸었던 게, 이 예로 드렸었던 내용이 전자기장 이제 그 근육통 치료제였, 전자기장 근육통 완화 치료기였었고요. PEMF라는 이제 펄스 일렉트로 마그네틱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이제 제품이다 해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확실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웬만한 이제 그 수출 중개업자들이 하는 거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에서 또 구매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전문 용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원칙입니다. 용어 해설에서 커스터머 뷰는 알리바바닷컴의 이제 나 모든 B2B나 B2C 사이트에서 마찬가지지만 커스터머 뷰 같은 경우는 특정 검색어를 검색창에 놓고 검색한 결과 그리고 카테고리 목록에서 커스터머한테 보여진 횟수입니다. 뭐 퍼체이저한테 보여준 횟수는 B2C가 될 거고요.
자, 클릭스루 레이트는 클릭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릭률 자체도 이제 제품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클릭률이 확실히 높아지거나 달라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콰이어리는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문의 메시지, 바이어의 문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커스터머 뷰에 영향을 끼치는 거, 카테고리, 제품 카테고리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그 다음에 상품명이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클릭스루 레이트에 있어서는 알리바바닷컴이나 모든 사이트에서 제품의 썸네일, 현재는 썸네일이라고 표현이 되지요. 메인 상품 이미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사진을 활용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인콰이리는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문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무역 정보의 품질과 MOQ,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정보의 품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원칙, 바이어 오리엔티드, 프라우드, 퍼니시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어의 기초에서 사기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B2B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어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강조해서 힘주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은 바이어는 믿지 못하는 서플라이어에게 절대 발주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매출을 내시겠다 하실 때 꼭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을 유료 회원으로 사용을 해서 매출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상품을 많이 노출해야 된다 하시면은 꼭 부탁드렸던 게 서플라이어 프로필부터, 공급업체의 프로필부터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등록이 다 끝난 이후에는 상품 등록이 다 끝난 경우에는 서플라이어에게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 그 다음에 빠르게 응답을 주고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정보와 상품명의 일치, 상품 정보의 품질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바이어의 선호도가 세 번째로 온다. B2B와 B2C는 그 상품 전시에 있어서, 전시 규칙에 있어서 B2C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된 상품부터 우선 보여주지만은 알리바바닷컴은 믿을 수 있는 상품부터 보여주는 것들이 B2B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품 랭킹 원칙은 알리바바닷컴을 쓰시면서 또한 다른 B2B 사이트 EC22라든지 글로벌 소시스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셔서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 정보 매칭, 카테고리 일치하는 곳에 등록하는 카테고리 매칭, 하이퍼링크라든지 매크로를 사용하지 말아라 해서 또 거짓 검색 정보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우선순위의 노출의 핵심 요인에 있어서, 프로덕트 랭킹의 핵심 요인에 있어서 키워드, 잠재적으로 바이어의 선호도와 일치하고 자주 검색되는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셔라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품명은 키워드에 기반한 상품명을 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꼬리가 긴 키워드, 꼬리가 긴 상품명, 롱테일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한국말로 좀 해석을 해놓으니까 좀 이상했는데, 롱테일 프로덕트 네임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상품 상세 설명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B2B를 하거나 B2C를 하거나 상품을 설명하는 포맷을 만들어서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서 B2B 같은 경우도 이제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겠다, 우리는 제품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 일반 정보를 설명하고 회사 이미지를 보여주고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인증서를 보여주고 전체적인 제품 군별로 이미지와 사양표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OEM에 대한 제조 내용을 강조하겠다 하는 내용식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포맷으로 만들어서 바이어에게 보여주어야만이, 아니면 또 B2C에 있어서는 그 구매자에게 보여주어야만이 그 많은 상품을 빠르게 보여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상품과 관계 있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전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상품의 클릭률과 인콰이리 수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사진, 매력적인 사진을 썸네일로 상품의 메인 이미지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품 상세 정보에서는 특수한 상품의 매칭을 위한 상품 속성들을 꼼꼼하게 등록하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무역 정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긴 리드 타임의 표기라든지, 또한 너무 큰 MOQ의 요구 사항들은 지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무역 정보를 주어서 바이어 프렌들리한 무역 정보를 주어서 인콰이리를 받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품 그룹에 있어서는 칫솔 예를 드렸었는데요. 유아용 칫솔, 아동용 칫솔, 일회용 칫솔에서 바이오도, 칫솔을 구매하는 바이오도 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칫솔을 만드는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품 세 분류로 해서 또 동일 계열 상품으로 관리하고 정리해 놓는 것들이 상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회사 소개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소개가 중요한 이유는 한 줄의 인콰이리를 받더라도 바이어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내용이고, 알리바바닷컴의 데이터 오버뷰를 보더라도 10,000명의 바이어가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20명 정도, 0.2% 정도 되는 1,000명 중에 한두 명의 바이어가 그 인콰이리를 남기고 제품에 대한 문의 메시지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인콰이리를 받더라도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반드시 회사 소개서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소개서는 A4 용지로 해서 3분의 2페이지 이내에서 너무 길지 않게 작성을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소개에서는 위나 아원 컴퍼니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회사를 명을 영어 풀네임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 코 LTD 하는 식으로 해서 3번 정도, 3-4번 바이어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의 회사 소개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다시 또 한 번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소개 내용에는 회사 주요 취급 상품, 그 다음에 회사가 언제 설립돼서 업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요 수출 국가, 바이어는 결코 믿지 못하는 서플라이어에게 발주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경험이 많은 바이어 공급업체가 아무래도 수출 발주를 얻을 확률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주요 수출 국가 꼭 명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인증서에 대한 부분들도 수출 준비도가 충분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회사 기술의 특장점, 제품의 특장점 등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서 A4 3분의 2페이지 정도의 회사 소개서 분량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회사 회사 사진 등록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스갯소리나 이제 좀 농담하면서 담아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저기에 이제 제일 이미지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건물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이미지가 아니라 제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바이어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제조 공정, 바이어 상담, 전시회 참관 사진들 또는 연구 개발하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3장을 꼭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품 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 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릭률에 B2B나 B2C에 모두에 있어서 클릭률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저거를 설명드릴 때 B2B와 B2C 모두 공이 좋은 매출을 얻고 싶다 하면은 우선은 타사에서 알리바바닷컴에서 잘 팔고 싶다, 아마존 이베이에서 잘 팔고 싶다, 쇼피에서 잘 팔고 싶다 하면은 다른 업체, 경쟁사 업체가 어떤 이미지를 등록했는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튜디오 컷이나 카탈로그 촬영 이미지로 사용하라
촬영해서 또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멀티 이미지 등록이 상세 컷까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멀티 이미지 등록이 싱글 이미지 등록에 비해서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포토뱅크, 포토스로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자주 쓰는 이미지를 등록하라고 말씀드렸고, 포토스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을 고려해서 나중에 그 상품의 상세 설명란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좀 많이 위주로 좀 올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3D 일러스트 이미지는 사용을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경이 깔끔한 이미지 클릭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모든 사이트들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상품만을 강조하는 그 배경 지운 이미지 등록을 좀 해달라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미지 품질이 저하 시 클릭률이 떨어진다. 메인 이미지 품질이 저하 시에 클릭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이제 상품 사진에 있어서 내용물과 그 다음에 포장재를 같이 보여주는 이미지 등록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전체 제품을 좀 모아서 제품의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준비해 두시는 것들이 좋다. 그리고 또 제품이 작동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조명 같은 경우는 꺼져 있는 것보다는 켜져 있는 조명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좀 더 바이어의 관심을 끌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 얘기 드렸고요. 제품 사진에 있어서는 중앙을 살짝 피해서 약간 낮게 중앙보다 낮은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시선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 이미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상품명을 만들기 위해서 키워드 분석을 했을 때는 꼭 어널러틱스의 키워드 어널러틱스 검색을 사용하고 연관 검색어 같이 체킹해서 또 어떤 검색어들이 주로 바이어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전체를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용할 키워드들을 정리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품 등록 시 키워드 표기는 3개까지 가능한데 128자씩이니까 키워드를 좀 길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같이 넣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검색이 잘 되는 상품명을 만든다 그럴 때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검색 빈도가 높은 키워드 리스트에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상품명을 길게 써주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중복된 키워드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드린 게 코리안 디자이너스 네일 팔리시 데칼 아트 스티커스에서 네일 스티커스가 키워드고 네일 아트 스티커, 그 다음에 네일 팔리시 스티커, 네일 데칼스 스티커스 네일 데칼스 해가지고 검색 빈도 저런 검색어로 바이어들이 찾았을 때 모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고요. 상품의 차별적 특징에 대해서도 상품명에 꼭 표기해서 또 바이어의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바이어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상품명 만드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상세 설명입니다. 플랫폼의 실제 바이어 검색 빈도 키워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서 상품명을 만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품 상세 정보는 실제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서 정말 꼭 수출을 해야 되는 바이어를 만난다고 가정을 해서 상품 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회사 정보, 생산 능력, 보유 인증서 등록, 회사 소개서 등록이 있고요. 상품 속성을 꼼꼼하게 입력해서 실제적으로 바이어들이 상품에 대해서 찾는 기능이 있으면 또 속성을 확인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급업체의 공급 능력, 상품의 일, 주간, 월간 공급 능력을 또 등록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상품 포장 및 운송 방법 입력하고 회사 소개 동영상 입력하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많이 묻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HS 코드라든지 최소 주문 수량, 품질 고증 기한, 선적 기한,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기업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 페이지를 적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B2C의 상품 등록에 있어서는 상품의 일반적인 리플렛, 그 상품 속에 리플렛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지만, B2B 같은 경우는 바이어에게 거래 제안서를 보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바이어의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은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해야만이 이제 또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품 사양표 같은 경우도 바이어가 A 상품을 보고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B 상품의 사양이 자기가 찾는 내용이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상품의 사양표를 제작을 해서 첨부해 놓는 것도 상품 상세 설명내에 위치시키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또 이제 바이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은 패킹이라든지 포장 방법이 어떻게 규정되고, 최소 주문 수량이 어떻게 되고, 무게나든지 운송을 어떻게 해야겠다 정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양표 만들어 놓는 것들 중요하고요. 회사 보육 해외 규격 인증서 디자인 페이지를 제작해서 바이어들한테 해외 규격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또 어필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습니다. OEM 제작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도 최근에 있는 상품을 사가기보다는 포장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포장 단위를 바꾸거나 자신의 브랜드를 붙이거나 자신의 또 디자인 포장재를 활용하거나 하는 내용들 많이 있기 때문에 OEM 제작 주문에 대한 내용들도 명기를 해서 디자인 브랜드 변경, 포장 변경 내용들, 그리고 또 레퍼런스로 외국에 또 공급했던 제품들이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또 올려놓으셔도 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십니다.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인콰이리 답변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인콰이리의 답변에 있어서는 바이어의 인콰이리 답변은 빠른 답변이 필수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은 현재 인콰이리 수치 후에 24시간 이내 답변율을 체킹을 해야 스타레이팅스에서 별점을 얻죠. 빠르게 답변을 주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소개 내용, 그 다음에 보유 기술, 제품의 특장점 설명하라고 말씀드렸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아까 회사 소개서 꼭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오버뷰를 살펴보면은 10,000명의 바이어가 와가지고 한 달에 20건 이내의 인콰이리를 얻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000명에서 그러니까 1명 정도 인콰이리를 남기는 비율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바이어 인콰이리는 아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소개서 꼭 또 한 줄 인콰이리를 받더라도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코테이션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는데 견적서 등을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는데 PDF 등의 변환이 불가한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 발송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서 또 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바이어의 문의 메시지에 답변을 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 자체는 그 알리바바닷컴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의 방문을 안 하는 바이어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 메일로 카탈로그라든지 회사 소개서, 그 다음에 관련 인증서의 관련 자료 등을 충분하게 첨부해서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메일들은 대체적으로 지메일이나 한메일이나 야후닷컴 같은 메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발송을 해서 대용량 파일 또 첨부해서 보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이어가 진짜 관심 있는 경우는 전부 다운받아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또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이후에 발주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B2B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매출에 실현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콰이리 수치 바이어의 경우는 엑셀로 리스트업을 해서 국가, 연락처, 그 다음에 바이어명, 바이어 회사명, 그 다음에 그런 경우들을 메일 주소 등을 정리를 해서 보관해 두는 것들 중요하고요. 바이어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할 경우 통신도 빠르게 취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부분들도 있지만 또 보안성을 강조할 수 있는, 모바일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휴대폰이다 보니까 보안성을 또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제품 등의 가격 변동이나 상황의 안내 메일, 메신저 발송하라고첫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그랬고요. 현재 해외 시장 개척이나 아니면 모든 영업에서 한국의 영업 활동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B2B와 B2C를 적절하게 또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오프 병행과 그다음에 B2B와 B2C를 적절히 병행해서 또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이 잠재적 바이어 리스트를 모으고 잠재적 바이어가 많은 지역에 가서 시장 개척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전시회를 참석해서 나와 연락이 있고 샘플이라도 주고받았던 바이어를 또 컨택을 할 경우에 그 매출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많이 높아진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병행 그리고 B2B와 B2C를 또 적절히 섞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기본 세팅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기본 세팅은 밑에 우선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매출 요건부터 알아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매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회사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들 중요하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룰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회사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이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의 상품 등록, 그 다음에 프로덕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상품 우선 전시 노출권이라고 말씀드렸고, 프리미엄 패키지, 스탠다드 패키지 모두 20개씩 사용이 가능하니까 또 꼭 활용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빠른 인콰이리의 답변, 그리고 앞쪽은 이제 플랫폼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 뒤쪽은 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들에 대한 내용인데, 빠른 인콰이리 답변, 바이어 포스팅, RFQ의 견적을 제시하고 또 처리해가는 방법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리바바 서플라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바이어들이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실시간 메신저의 기능인데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활용을 해서 바이어 개척을 하는데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NC 세팅의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컴퍼니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컴퍼니 이미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회사 소개 이미지 3장, 건물 이미지 올리지 말고 제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 개발 공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전시회 참가, 또는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의 환경들을 또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쇼케이스 등록,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요 세 가지를 잘했을 때 알리바바닷컴에서 리뉴얼들도 높고 실질적으로 공급업체의 그 매출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 했었기 때문에 또 강조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그 RFQ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은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나 머시너리, 어페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문 제작 상품들이 원래 많았던 내용들이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주문자 상표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가장 매칭이 많이 되는 확률, 여러분들이 상품을 취급해 가면서 가장 매칭이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에그리컬처, 그 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품질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리고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이 지역적인 메리트가 있는 내용들, 특산물인 경우들,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의 품질이 월등하게 높다 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매칭 비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한국의 최근에 가장 많은 업체가 그 뷰티 앤 코스메틱 서플라이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 푸드 앤 베버리지 같은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데 또 RFQ를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타 레이팅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상품,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되고 전시된 상품 중 4.0 이상의 상품 정보 품질을 가진 등록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게 4.5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 등록을 하면은 저게 5.0 만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알리바바닷컴이나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점수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만점이 주어진 제품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컴퍼니 프로필 등록에서도
또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만점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등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이 살짝 빠졌는데 탑앤 슈퍼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등록 품질이 높고 많은 인ኳ이리를 받아오고 그 활동성이 많은 그 바이어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상품이 얼마나 이제 등록이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서비스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 뭐 최근에는 저게 이제 많이 빨라져서 그 12시간 이내 답변율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별 5개가 12시간이고 지금 별 4개가 16시간, 그 다음에 별 2개가 22시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콰이리는 빠르게 답변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또 매출을 얻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활동적인 바이어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컨버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30여 년의 전체 고용 방문자 중 추가적인 상품 검색, 컨택 정보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어의 미니 사이트까지 접근을 해갖고 정보를 얻는 바이어에게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비율이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 관리, 상품 관리 및 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에 B2B를 하시거나 B2C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쇼핑몰을 하시거나 국내 쇼핑몰을 하시거나 파워유즈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고객 분석하고 상품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또 관리하고 반영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기적으로 체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고유 방문자 UV라고 표현이 되는데 유니크 비지터, 클릭률, 클릭스루 레이트고요. CTR로 표시가 되죠. 방문율, 방문자 숫자, 그 다음에 인콰이리 수치 건수 등을 분석하는 내용들이고요. 저건 뭐 데이터 오버뷰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상품 노출이 떨어진 경우 커스터머 뷰가 하락이 되는데 검색어라든지 상품명 재설정,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상품명이라든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키워드 자체가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말씀드렸고요. 상품 사진, 메인 상품의 상품 사진이 부실할 경우엔 클릭률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클릭률, 방문율은 높으나 인콰이리 수치가 서치 건수가 낮은 경우는 상품 상세 설명이 부실한 경우나 상품 속성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상세 설명을 더 꼼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역 정보 같은 경우를 좀 더 바이어에게 프렌들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어 우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상품의 DB에 있어서도 인터넷 쇼핑몰도 상품 DB도 늙거나 낡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쇼케이스 상품 중 저율 상품은 수시 교체하시고 어널러틱스의 키워드 어널러틱스 시스 변동 추이 주기적으로 체킹하시고 상품 키워드 변동하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연락하시는 내용들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최적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수출 성공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상품 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사진에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마찬가지죠. 상품 이미지 사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품 사진 이미지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있고 가격이 존재하는데 그만큼 정보가 적으면서 사진 같은 시각 요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진에 집중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정확하고 매력적인 상품 사진 사용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상품 기획의 다양화를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바이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 기획, OEM 제작이라든지 패킹을 다양화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 패키지를 다양화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해외 규격 인증, 회사 및 상품이 다양한 해외 규격 인증을 취득하는 것들, 제품의 시험 성적서, 성분 검사서, 영문 서류 등도 확보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또 MSDS라고 선적에 필요한 위험물 선적에 필요한 경우의 서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 또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다양화, 단일 품목의 제품보다는 상품 다양화가 바이어
확보에 용이하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도 가장 많은 유입을 얻는 사이트가 구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라든지 구글 같은데 또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콘텐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또 해외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바이어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 성공을 위한 알리바바닷컴 기능 활용에 있어서는 인콰이리 답변 빨리 주시고 RFQ 적극 활용하시고 알리바바 서플라이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는 것들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 강의를 하면서 제 연락처를 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되는 내용이라 또 좀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 핸드폰 번호는 010-3328-6698이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jkyh73@mail.net입니다. 회사 주소도 적혀 있는데 알리바바 파트너사로 해가지고 제가 또 근무를 하는 회사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2% 주식회사 2%도 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문의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출이라든지 무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꼭 또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